혹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열심히 사는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도 나라에 도움 한번 청해보지 못하셨던 어르신들 계신가요? 분명 내 생활은 너무나도 팍팍하고 힘든데 단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셨을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이 높은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 높은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주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동안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평범한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앞으로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어르신 본인의 어려운 형편만을 보고 나라가 돕겠다는 아주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30년까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지만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부의 이번 발표 내용 중에서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까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복지를 이런 방향으로 챙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계획 안에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지금은 만 29세 이하의 수급자 청년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에서 40만 원을 빼주고 남은 돈의 30%를 추가로 빼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나이 기준이 만 34세 이하로 늘어납니다. 공제해주는 금액도 60만 원으로 더 커지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급 가구에 속한 젊은 자녀가 마음 놓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조금만 돈을 벌어도 집 전체 수급비가 깎일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34세 이하 자녀가 일을 하면 오히려 가구 전체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즉 월세 지원금 인상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적게는 1만 7천 원에서 많게는 3만 9천 원까지 지원금이 오릅니다. 물론 이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교육활동 지원비 인상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지원비가 올해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86만 원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50만 2천 원으로 인상되고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5년 길게는 2030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나 자신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이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이 넘는 자녀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는 물론이고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까지
모두 자녀나 부모님 상관없이 오직 신청한 사람 본인의 상황만 보게 됩니다. 수급자가 되기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는 셈이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분들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2030년까지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받는 금액 자체도 더 늘어나게 되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다만 이 계획이 원래 이전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3년 정도 뒤로 미뤄진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의료급여입니다.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의료급여는 안타깝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이전보다 훨씬 더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아주 엄격하게, 그것도 소득 따로 재산 따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중 어느 하나라도 부양 능력이 있으므로 나오면 설령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님을 도울 형편이 못 되더라도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잠시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구독이 되어 있는지 지금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자유인 채널은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저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바로 이 부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양비라는 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부양비가 뭐냐면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을 경우 나라에서 이 자녀가 자기 소득의 일부를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리고 있겠지라고 그냥 가정해버리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주었다고 보고 그만큼을 수급자 어르신의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가 깎이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앞으로 이 부양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참고로 당장 올해 10월부터 이 부양비 계산 방식이 완화되어서 부양비 비율이 10%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녀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겨서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은 올 10월에 다시 한번 수급자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 복잡한 계산 방법도 알기 쉽게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대통령 후보 시절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면 의료급여 기준이 완화에 그친 것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니 희망을 가져볼 만합니다. 주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정부는 주거급여를 확대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튼튼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낡은 임대주택이나 쪽방촌 환경을 개선하고 어려운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돕고 주거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거급여 확대가 단순히 지원금을 올려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정도로 더 늘리겠다는 것인지 혹은 둘 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높은 주거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강화됩니다. 사실 복지제도는 꼭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간혹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계속 수급자로만 머물려는 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급자 개개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재능이 있는 분에게는 요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을 지원해서 나중에 식당 같은 곳에 취업하거나 직접 창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알려줘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정계획 중에서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에게 달라지는 것들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기준 간소화 등 정말 많은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이시거나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